최근에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해충이 있는데 바로 총채벌레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듯이 총채벌레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농작물에 끼치는 피해는 눈에 띄게 매우 큽니다. 총채벌레라는 이름은 날개의 모양이 총채처럼 생겨서 붙여졌습니다. 총채는 말총이나 헝겊 등으로 만든 먼지털이를 말합니다. 총채벌레의 날개 양쪽 가장자리에는 속눈썹 같은 가는 털이 있는데 이것이 먼지털이처럼 생겼습니다. 총채벌레 사진입니다. 엄청 커 보이지만 실제의 크기는 1.5mm 정도밖에 되지 않아 모기 눈깔처럼 아주 작습니다. 왼쪽에 작은 곤충은 총채벌레고 오른쪽에 커다란 황금색 물체는 볼펜 심 끄트머리입니다. 얼마나 작은지 가늠이 되시죠? 새끼손톱만한 작은 고춧꽃 안에 총채벌레가 우글우글합니다. 이 벌레를 관찰하려고 흰 종이 위에 대고 고춧꽃을 툭툭 털어봤습니다. 종이 위에 떨어진 총채벌레 애벌레가 열심히 걷고 있네요. 그 모습을 확대경으로 쫓아가면서 관찰해봤습니다. 손바닥만한 종이가 이 벌레에게는 운동장만큼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 같죠? 총채벌레는 분류상 절지동물 문, 곤충강, 총채벌레 목에 속합니다. 총채벌레 목 중에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과는 줄총채벌레과, 총채벌레과, 관총채벌레과가 있습니다. 알려진 총채벌레는 6,000종 이상인데 이 중에 문제되는 해충은 15종 미만이며 TSWV 병을 옮기는 것은 4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피해를 주는 총채벌레는 꽃노랑 총채벌레, 대만 총채벌레, 오이 총채벌레, 파 총채벌레 등이 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지만 이 중에 가장 큰 놈은 꽃노랑 총채벌레로 무려 1.7mm나 됩니다. 총채벌레는 꽃과 잎에 머물기를 좋아하는데 꽃노랑 총채벌레와 대만 총채벌레는 주로 꽃을 선호하고 오이 총채벌레와 파 총채벌레는 주로 잎을 선호합니다. 또한 꽃노랑 총채벌레는 열 중에 9이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하고 대만 총채벌레는 열 중에 9이 노지에서 발생합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꽃노랑 총채벌레는 노지에서는 4월에서 11월에 발생하고 시설하우스 안에서는 1년 내내 발생합니다. 총채벌레의 어른벌레 수명은 2달 정도이고 알에서 어른벌레가 되기까지 기간은 보통 18일 정도 걸리는데 온도가 높으면 열흘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번식은 짝짓기를 통해서도 하고 짝짓기 없이도 하는데 짝짓기를 하면 암컷과 수컷의 비율이 2대1로 발생하고 짝짓기 없이는 모두 수컷만 발생합니다. 총채벌레의 어른벌레가 가지, 고추 등 농작물의 잎에 알을 낳으면 3, 4일 후에 알에서 애벌레가 깨어납니다. 일령 애벌레는 하루 이틀 후에 이령 애벌레가 되고 이령 애벌레는 사나흘 후에 번데기가 됩니다. 첫 번째 번데기는 하루 이틀 후에 두 번째 번데기가 되고 두 번째 번데기는 2, 3일 후에 어른벌레가 됩니다. 어른벌레의 수명은 한두 달입니다. 왼쪽부터 총채벌레의 알, 애벌레, 번데기, 어른벌레 모습입니다. 꽃노랑 총채벌레는 미국 원산의 침입 해충이며 1993년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전국에 분포하며 겨울나기가 가능합니다. 과수, 채소, 화훼 등 거의 모든 작물에 존재하여 기주 범위가 넓습니다. 애벌레와 어른벌레가 농작물의 순이나 꽃, 잎과 열매를 흡집하면 탈색이 되거나 반점이 생기고 잎이 쭈글쭈글해지고 열매가 기형이 되며 코르크화 됩니다. 피해 증상을 보겠습니다.
총체벌레는 농작물을 직접 가해하여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병을 옮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죠. 총체벌레와 농작물의 대립은 모기와 사람의 대립과 비슷합니다.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어 가렵고 붓게 하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모기가 말라리아와 뇌염을 사람에게 옮기는 것이죠. 총체벌레가 옮기는 바이러스병은 TSWV입니다. 토마토 스파티드 월트 바이러스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토마토를 얼룩지며 시들게 하는 바이러스라는 뜻입니다. 토마토뿐만 아니라 고추, 감자 등 가지과 식물에 피해를 심하게 입힙니다. 병 증상이 알록달록해서 칼라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칼라병의 증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TSWV를 판별하는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와 같은 원리죠. 한 줄이 나오면 정상이고 두 줄이 나오면 TSWV에 감염된 것입니다. TSWV는 바이러스 병이기 때문에 치료약이 없습니다.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병을 옮기는 총체벌레를 잡아야 합니다. 총체벌레를 잡기 위해서는 살충제를 살포하는데요. 벌레가 농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 약효가 떨어지므로 약제는 계통을 다르게 해서 번갈아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바로 333 법칙인데요. 세 가지의 다른 약제를 3일 간격으로 3번 살포하는 것입니다. 총체벌레를 잘 잡는 성분 계통은 카바마이트계, 피롤계, 유기인계, 스피노신계 약제입니다. 총체벌레 약을 칠 때는 위로 치고 아래로 치기 바랍니다. 위로 치라는 것은 보통 농약을 줄 때 작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뿌려서 입에 약제가 묻도록 하는데 총체벌레는 꽃 속에 많이 존재하며 고추꽃은 아래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노즐을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도 살포하면 고추꽃 안에 숨어있는 총체벌레도 약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래로 치라는 것은 총체벌레 번데기는 바닥에 흙 속에 있으므로 농약을 줄 때 바닥에도 약을 뿌려주면 총체벌레의 성충은 물론 번데기도 잡을 수 있습니다. 천적을 이용해서 총체벌레를 방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끌의 꽃 노린재, 리모니쿠스 이리응애, 마일즈 응애, 지리의 이리응애, 오리 이리응애, 뿌리 이리응애 등은 총체벌레의 천적으로서 총체벌레를 사냥합니다. 미끌의 꽃 노린재가 총체벌레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리모니쿠스 이리응애가 총체벌레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총체벌레는 방제하기 어려운 해충입니다. 그 이유로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이 어렵습니다. 번식력과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생활사 중에 번데기 기간에는 흙 속에 숨어 있어 약제를 피하고 농약을 줄 때는 꽃이나 잎 속에 숨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약제에 대한 내성도 강해서 같은 약을 계속 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총체벌레는 작지만 큰 피해를 주는 농작물 해충입니다. 아무쪼록 방제를 잘해서 피해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체벌레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